이것과 관련해가지고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된 5차 G20 서울 정상회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게 5차였었어요. 1차는 워싱턴에서 열리고, 2차가 런던에서 열리고, 3차 때 다시 그러니까 피츠버그에서 열렸다가, 4차 때 캐나다 오타와로 갔다가, 5차 때 서울로 오죠. 2010년도에. G20 정상회담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서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G7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예? 20개 국가를 확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미국은 미국의 관점이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의 관점이 있고 그런 건데,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요, 정상회담을 연 나라 국가가 의장 국가가 됩니다. 의장 국가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학급 회의할 때, 학급의 회장이 하는 게 뭡니까요? 의제, 회의의 주제를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장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G20 서울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가 의장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사전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그 사전 실무자의 책임자가 누구냐? 각 나라의 기재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인 거예요. 각 나라에. 왜 이거 G20은, 예? G20은 뭐냐면 되게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가고 그러니까요. 예? 하니까 안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합의된 걸 가지고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G20 정상회담이 열릴 때가요. 제가 이걸 왜 꺼내냐면은 앞에 버냉키가 얘기한 게 언제였었어요? 2차 양적 완화를요? 2010년 8월 말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010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재무부 장관 사전회의가 있었고요. 2010년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버냉키가 얘기했을 때하고 바로 같은 시점에 었어요. 이거 봐보세요. 당시에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가이트너가 당시에 미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요. 클린턴 정부 때 재무부 차관이었었죠. 가이트너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와가지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때 와서 다 챙겨간 사람이에요. 월가의 이익을 다 챙겨간 사람이에요. 가이트너가. 이것도 월가하고 깊은 인연이 있고, 월가에 가서 저기 장관 그만두고 가서 했던 친구거든요. 가이트너가요. 근데 이 가이트너가 재무부 장관인데, 미국을 떠나기 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11월 때 G20 회담에서는, 위안화가 그러니까는 논의할 주요 의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가 의장 국가의 실무 장관도 아니면서. 예? 우리나라 당시에 의장은 누구였느냐? 윤중현 장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위원장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총리였던 전형적인 모피아죠. 이 사람도 김현장 갔다가 다시로 돌아오죠. 우리나라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모피아들은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당시에 윤중현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이 실무회담의 책임자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윤중현이 뭘 했냐면 이 G20 국가들을 돌면서 순방을 하면서 의장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의제를 조율해야 되잖아요. 의제를요. 뭘 의제를 조율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가이트너가 그러니까 의장 국가의 실무장관도 아니면서 위안화 문제가 11월 G20의 의제다 이렇게 떠들어낸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윤중현이 당시에 뭐랬냐면요. 프랑스 파리를 순방하고 있다가 뭐라 했냐면은 위안화 환율 논의는 적절치 않다. 이거 하게 되면은 중국이 중국에서 위안화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이 왜 왈가왈부하냐. 중국은 이런 입장이니까 자국의 화폐 주권 문제인데, 예? 자국의 화폐에 대해서 높여라 낮춰라 이걸 가지고 미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이 이거라 그러니까는 저기 반대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화폐 문제를 가지고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 이거 화폐 주권의 문제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윤중현이 이걸 아니까는 특정 국가의 환율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9월 24일 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파리에서요. 기자들하고요. 예?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네. 맞죠? 파리에서.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에 대한 논의하는 건 적절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로이터 통신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거예요. 국내에서 이걸 받아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는 와 웬일이야? 네? 왜 호기롭게 이렇게 굴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요. 굉장히 호기롭게 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윤중현이 호기롭게 이걸 반박을 했다고 딱 했어요. 예? 반박을 했다 그랬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겨레 이제 영문파에도 나왔던 그때 그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근데 10월달 딱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명박이 당시에 이게 언제 기사입니까요? 2010년 10월 7일이잖아요. 11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5차 정상회담이 열릴 건데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에 그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환율 문제를 의제로 다룰 수 있다. 검토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역시 그렇지. 무슨 윤중현이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호기롭게 구는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보서 윤중현이 웬일이야?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호기롭게 떠들다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후퇴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층의 보수 정치인들의 수준입니다. 수준이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 열리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G20 멤버 중에 하나가 러시아잖아요. 예? 러시아도 멤버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참석 안 했다 참여 막 이렇게 막 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뭐라 했냐면은 러시아도 회원 국가인데 오지 말아야 될 이유 없다. 하면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겠다면 니네가 안 오려면 그건 네 맘대로 해라. 참석 안 하려면. 그래서 그냥 러시아도 초청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도 그 정도는 해요. 의장 국가로서.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만나고 러시아 푸틴 가서 해가지고 이거 협상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다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크라이나 문제를. 왜? 우크라이나 문제가 세계 경제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인도네시아 정치인은 이 정도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은 자국의 그러니까 고유 권한조차도 제대로 그러니까 행사를 못 하냐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냐면 미국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그런 댓글 다는 사람 있어요. 오늘 어쩔 수 없는 거냐? 왜 이렇게 패배주의가 이렇게 가냐고요. 그러면 그래요. 교수님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현실이라는 얘기는 인도네시아는 현실이 아닙니까? 예? 스위스는 현실이 아니고 대만은 현실이 아니냐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근데 결국은 미국이 당시에 가이트너가 와가지고 위안화 문제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을 합니다. GDP 대비 4% 이내에서 관리를 하라고 각자가 알아서. 예?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이걸 요구를 합니다. 이게 경상수지 목표제예요. 그 유명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미국이 각 국가는 GDP 대비 4%를 흑자를 넘으면 안 된다는데 그 4라는 숫자의 경제 이론적인 논리가 뭔지를 찾아오면은 내가 A+ 학점 주겠다.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 답이 없는 거거든요. 4%라는 논리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 이론에요. 4라는 숫자가. 근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지나가 대충 보니까 4% 이내로 관리하게 되면 자기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 같아. 해외로 나가는 달러를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독일이 경상수지를 많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들이라도 반대하는 거야. 이게 관철이 안 됩니다. G20은 주권 국가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아예 논의를 의제로 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제로 삼으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삼고. 예? 그래서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됐다고 하는 게 국제사회 속에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혓바닥 쳤어요. 혓바닥 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제가 그 유학생들도 미국에서 보게 되면요. 한국을 그러니까 미국의 푸들 이런 식으로 많이 들 거거든요. 예?
왜 그런 우리가 조롱을 당해야 되냐고요. 제가 당시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고정 칼럼을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 2010년 9월 30일이잖아요. 당시에 한창 논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환율 전쟁, 이건 환율 전쟁이다. 본질은 패권 다툼이다. 그래서 뭐냐면 맨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견제의 천병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게 그러니까는 근데 그 한 달 이후에 이게 그대로 그 다음 달에 이명박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제가 예측한 대로 그랬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예?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중국의 환율 문제 다루려면 한국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예? 그러면 한국이 의장국가로 떳떳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결국 미국이 말하니까 깨갱 꼬리 내리고 미국 시킨 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미국은 관철도 못 시킬 거를. 예?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망신을 당하고, 예?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야. 이런 이미지를 주냐고요.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족보에도 없는 4%를 수출하고 얘기한 겁니다. 4라는 근거가 없어요. 경제 전문가들, 한번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경제학자들, 대한민국 경제학자들. 이게 만약에 설명이 안 되는 거라면은, 여기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관철을 못 시켜요.